안녕하세요. 재건축 라인업 이재성입니다. 당분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지어야 될 노후화된 아파트는 물론 주택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부동산 투자 전략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도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정법 내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안전진단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즉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왼쪽이 재건축 사업지구고요. 오른쪽이 재개발 사업지구입니다. 간단하게 표 한 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공통사항은 네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주택공급 제한입니다. 한 세대가 사업구역 내에서 여러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신규 주택은 하나만 공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주택은 현금 청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일, 재개발은 관리 처분일 이후 매수자는 현금 청산을 해야 됩니다. 예외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주재원으로 해외 발령 받아서 가족 모두가 이주를 한다든가 요양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의 물건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세 번째,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입주 시까지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유기간이 연장이 된 거죠. 따라서 금융비용도 더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재당첨 제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그 세대에 속한 사람까지 향후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추가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는 조합의 소유자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단 과소 토지 보유자, 서울시 기준 90평배 미만이죠.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동 가입이기에 조합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 요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즉 75%죠. and 그리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복리시설, 즉 상가는 하나의 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 이상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의 협의가 원활하면 재건축 사업이 잘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상가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서 따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상가 소유자의 사업 참여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and 토지 면적의 과반 이상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은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평형 구성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8호협의 미만이죠. 60%에서 지자체별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중대형 평형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 최대 80% 수준까지 지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소형 위주로 진행이 되겠죠. 임대주택 비율입니다. 재건축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의무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작년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 지역에서의 재개발 임대 의무 비율을 20%에서 30%까지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규제 심사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져 제도 시행은 올해 9월 정도로 일정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업성은 떨어지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재건축은 재초안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재건축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본 금액의 1인당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50% 이상을 세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합헌이 됐는데요. 아직도 말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은 세입자의 이주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사업은 상가 영업 손실 보상도 하고요. 이전비도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 보상은 없습니다. 단 세입자 이주비 지원도 재개발 사업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서 현명하게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 라인업 이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